그 지붕 부분 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 철골이 가장 어렵기도 하지만 좀 귀찮은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불행 중 다행이라고 그러면 이게 이제 2016 버전으로 들어오면서 조금 편해진 건 있어요. 그 뭐 많이 편해진 건 아니고요. 그냥 말 그대로 조금 살짝. 그래서 이제 작성을 한번 이제 해보실 텐데 여기가 누락이 됐네요. 자, 잠깐만요. 자, 수정 좀 하겠습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윈도우 컬럼에서 누락된 부분은 여기 하나가 빠졌네요. 자, 이거 하나 선택해서요. 그냥 카피할게요. 자, 이거 카피해서 이렇게 붙이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같은 자리에 있으면 같은 구조 부재끼리는 이렇게 알아서 결합이 되기 때문에 붙이는 거에 그렇게 크게 막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제 이 위쪽에 펄인이라는 걸 한번 작성을 해 보실 텐데, 보통 이제 지붕 구조의 뒤틀림이라든지 이런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단면도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부재들을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에 보시면 아이고야. 자, 이쪽에 보시면 주단면도에 보시게 되면 이쪽에 요렇게 지금 그려진 거 보이시죠? 자, 요거에 이제 펄인인 거고, 그 옆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L형광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서 잡아주는 이제 고정대 역할을 해주는 부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얘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얘가 좀 각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그래서 일단은 얘를 간단하게 어떻게 맞추는지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좀 맞춰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얘도 각파이프라서요. 기본적으로 각파이프라는 소리는 뭐 어차피 가지고 와서 그냥 붙이면 된다는 소리겠죠? 그쵸? 기본적으로 얘도 각파이프라는 거고, 그 다음에 혹시 제가 지난 강좌에서 요거 해보라고 했는데 해보셨나요? 요거 해보셨으면 아마 옆쪽으로 해서 뭐가 하나 싹 지나가는 게 보이실 텐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대부분들 또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하는 거 보면. 좀 쉽게 힌트를 드리자면, 얘도 구조부재고 얘도 구조부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얘를 슬쩍 옆에 하나 카피해가지고, 그죠?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걸 바꿔버리시면 되겠죠. 요렇게. 그리고 나서 무브로, 자, 구속 풀어버리고, 자, 베이스 찍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중심 이렇게 싹 잡아주시면 들어오겠네요. 그래서 바깥쪽 이렇게 맞춰주시고, 그러면 이쪽 부분인 것 같은데, 이쪽 부분이네요. 자, 요렇게 간단하게 들어왔죠. 자, 요렇게 해서 작업을 하셔도 되겠죠. 조금 더 응용을 해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원래 여기까지는 정말 모델링을 안 하는데요. 여러분이 아무래도 작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많이 할 줄 아시는 게 좋기는 해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주단면도를 이제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왜냐면 사실 이 주단면도에 도면이 깔려 있어서 그래요. 물론 여기에다 도면을 까시면 되겠지만, 그렇게 하시게 되면 또 두 번 일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단면도를 뒤로 뺍니다. 이렇게 여기 중간에 걸리게. 그래야지 여기 있는 보들이 다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범위를 이 끝까지, 그러니까 주단면도를 여기로 이동시켜 주시고 보호 범위를 여기 끝까지. 그러면 사용자 시야에 지금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더블 클릭하고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단면도를 움직였다고 해서 도면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서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자, 이렇게 싹 한꺼번에 선택을 하시면, 자, 필터 눌러서 확인을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몇 개가 선택이 됐는지. 5개 선택이 됐죠? 5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얘를 카피를 하시면 되겠죠. 바깥쪽으로. 요렇게. 그리고 ESC를 딱 한 번만 눌러주시고 여기서 부재를 바꾸시면 되겠죠. 요걸로. 절대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은
이게 선택이 풀리면 안 돼요. 그럼 망해요. 항상 선택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ESC를 함부로 누르시면 안 되겠죠. 자, 여기서 move 이용하셔가지고, 자, 구속 풀어주시고, 여기 끝점을 잡으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여기 끝점을, 이 구조 부재의 끝점에다 이게 딱 맞추시는 게 제일 빠르시겠죠. 편하고. 됐나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반대쪽도 이쪽에 와서 통째로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혹은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필터 눌러서 몇 개인지 확인하시고, 5개네요. 자, 이거 5개. 얘를 미러 하시는 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요? 그쵸? 선택해놓고, 우리 미러, 요거 있죠, 요거. 단축 키로는 축 선택. 해서 여기 있는 미러를 선택을 하시고, 축을 딱 찍어주시면, 정 가운데, 얘가 반대로 그냥 쑥 하고 넘어가겠죠. 대칭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잘 안 맞는 부분들이 보이면 잡아가지고 통째로, 얘는 통째로 잡으셔야 되겠죠. 자, 아까 단면을 깔 걸 그랬네요. 자, 무브 해주시고, 구속 풀어가지고요, 아래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것만 맞추시면 안 되죠. 여기도 맞춰야죠. 양쪽이 대칭이니까. 자, 무브 누르시고, 구속 풀어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아래로 끄집어 내려서 이렇게 맞춰주시고. 자, 이제 최종 확인 한번 싹 하시고,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것들이 그렇게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이런 게 바로 디테일이죠. 이런 게 디테일. 자, 이제 실제적인 펄인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주단면도 들어가서 사이즈를 보시면 계속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사이즈하고 동일합니다. 얘는. 그래서 각 파이프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펄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끝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요. 한 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제대로 작성을 해 놓으시면 아주 편하시겠죠. 그렇죠? 일단 지붕면에서 작성이 되기 때문에 레벨 자체를 여기 보시겠지만 6150이라고 지금은 나와 있는데, 여기서보다는 여기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죠. 7900선에서 레벨 작업을 하실 때 플러스 7900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다 뷰가 보이니까 좀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7900 레벨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고, 자, 작성은 어떻게 해주시냐면 곧바로 이 위에 얹어서 작업을 하는 형태가 아니고요. 건축에서 곧바로 얹어서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 헷갈릴까봐, 자, 구조에 가셔가지고 볼을 선택을 하시면 여기 속빈 구조 단면 지금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자, 안쪽을 찍으시는 게 아니라 바깥쪽을 찍으시는 거예요. 그냥 바깥쪽에서 반대쪽 끝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딱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뒤로 빼놓은 이 주단면도 있죠?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들어가 주시면, 자, 어디에 있냐면요, 7900 레벨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린 부재는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죠. 이거 위치를 잘 찾으셔야 돼요. 위치를 그냥 마구잡이로 찾는 위치가 아니라 이게 어느 레벨에 걸려 있는지를 잘 그리실 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얘를 여기로 끄집어 내려야 되겠죠. 끄집어 내리시는 거는 어떻게 하실까요? 선택을 해주시고, 자, 무브에서 베이스를 찍어주시고, 안 내려오죠? 안 내려올 때는 여기 구속을 딱 풀어주시면 되겠죠. 구속을 풀어서 여기 중심에다가 딱 맞추시면 얘가 싹 들어왔죠. 됐죠? 자, 첫 번째로 이제 펄인을 작성을 하실 때는 웬만하면 루프탑에서 하세요. 루프탑에서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작성을 하고 나서는 구속을 풀어가지고, 구속하지 마시고 무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실 게 뭐냐면, 갖다 놨으면 이제 각도를 돌려야 되겠죠. 각도 여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이 라인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각을 재야 될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대체 몇 도인가죠? 그쵸? 각도를 재실 때는
주석 탭으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각도를 재시면 돼요. 각도를 재실 때는, 자, 각도를 재는 명령이 어디 있냐면, 주석을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면, 주석을 선택을 이렇게 해보시면, 이쪽에 각도라고 들어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주석 탭에서 각도를 선택을 해주시고, 각도를 잴 때는 최소한 2개의 객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객체냐면, 자, 뭐 선택하는 순서는 상관없어요. 첫 번째 객체는 수평하는 객체, 두 번째 객체는 각도에 들어있는 객체를 선택을 해보시면 이렇게 각이 나오죠. 13.1도 이렇게. 자, 제가 지우고, 그럼 이제 각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부재를 선택을 하시고요. 각도를 집어넣으실 때 어떻게 집어넣으셔야 되냐면, 각도를 집어넣으실 때 어떻게 집어넣으세요? 자, 각도는 바로 여기 횡단면 회전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횡단면 회전. 횡단면이라는 게 이런 부재가 이렇게 있으면 이 부재를 수직으로 딱 잘랐을 때 보이는 이 단면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도로 돌릴 거냐 이거죠. 자, 여기다가 사용자가 13.1도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딱 쳐보시면, 좀 보이시죠? 회전 방향이 어딘지 보이시죠? 회전 방향은 이렇게 돌고 있죠, 지금. 회전 방향 아시겠죠? 그럼 13.1도가 안 맞으면 그냥 마이너스 13.1도라고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되겠죠. 이렇게 딱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복사를 쭉 하시는 게 아니라 얘를 이제 길이를 맞추셔야 돼요. 어떻게 맞추시냐면, 자, 여기는 좀 보이는 범위가 한계가 있으니까 6150 레벨로 한번 가볼게요. 6150 레벨로 자 이동을 해보시면, 예, 잘 보시면 부재가 이거예요. 각도. 자, 이 부재를 보시면 중심에 점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양쪽으로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양쪽으로. 여기 있는 이 점은 사실 구조 그 해석점 뭐 요런 약간 의미가 있는 점이거든요. 근데 사용자들이 얘를 땡기기 시작하면 이 부재가 지멋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부재 같은 경우에는 그리드의 중심에 가만히 이렇게 놔두시고 뭘 움직이시냐면 요 삼각형 모양의 핸들을 움직여서 맞춰주시면 돼요. 앞뒤를. 자, 어떻게 맞추시냐면, 우리는 이쪽 바깥 라인에다 맞춰야 되겠죠? 자, 핸들을 밖으로 쭉 당겨가지고 이렇게 끝선에다 정렬을 시켜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자,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반대쪽 끝점도 가셔가지고 선택해서 여기 가운데에 있는 원은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 여기 삼각형 핸들을 당겨서 끝에다 이렇게 정리. 자, 요 작업을 먼저 선행적으로 해주시고 나서 얘를 이제 복사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선택하시고 카피, 그 다음에 구속은 풀어주시고, 자, 베이스 여기다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세컨드 여기 이렇게 찍어주시고, 세컨드 잡으실 때는 잘 안 잡힐 때는 이렇게 탭을 누르시면 되고요. 자, 카피 하실 때마다 자동으로 구속이 걸려요. 그러니까 얘는 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찍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도 구속 풀어주시고, 여기 이렇게 딱 찍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찍으셔야죠. 자, 여기도 구속 풀어주시고, 자, 여기 이렇게 찍어주시고요. 좀 많죠? 근데 여러분들 그 규모 큰 거 하시게 되면 수백 개예요, 수백 개. 그거보단 이게 훨씬 낫죠, 뭐. 자, 이쪽도 찍어줄게요. 자, 구속을 풀고, 자, 여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찍을 게 없으면 이제 ESC. 자, 여기 보시면 반대쪽도 찍어야 되는데, 반대쪽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 미러 해봤죠? 선택하시고, 요거. MM. 자, 미러에서 가운데 딱 찍어주시면 반대로 넘어가죠. 근데 지금 미러가 중요한 게 아니라 6150 레벨에 가셔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끝선 정렬이 되는지 다 확인을 한번 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상 없네요. 자, 여기서 안 보이는 것들은 7900 레벨로 가셔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확인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 안 보일 때는 이렇게 한 번씩 선택을 해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끝까지 안 왔죠. 그렇죠? 여기는 끝까지 왔는데
한쪽 끝이 이렇게 약간 모자라게 왔죠? 이거는 여기 끝선을 이렇게 딱 붙여주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 얘를 당겨가지고 이렇게 싹 잡아주시면 되겠죠. 당겨갖고 잡아주실 때 또 주의사항이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 선택을 해보시면요, 이 부재에는 시작 레벨이라는 게 있고 끝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경사면에다가 이런 수직 부재를 이렇게 붙이다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부재를 붙이다 보면 그 오차에 의해서 이쪽이 좀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한쪽 치수를 맞춰 주셔야 됩니다. 이 양쪽의 치수가 절대 다르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준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자, 주단면도 다시 가서 이제 여기 있는 부재들을 몽땅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자, 부재를 몽땅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자, 미러 해서 반대쪽으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3D에서도 한번 또 확인해 보셔야죠. 어디 끊어진 데 없는지, 아니면 어디 좀 모자라게 온 데가 없는지 한 번씩은 다 확인을 해 주시고요. 무사히 다 잘 왔네요. 자, 그러면 이제 주단면도 다시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L 형광이 있는데, 요게 이제 아마 오늘의 최고 난관인 것 같은데요. 각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사실. 저도 한 번에 못 맞춰요. 계속 돌려보고 막 이러는데, 보시면 아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막 계속 말을 하는지. 자, 일단 레벨상으로는 6150이네요. 자, 6150 레벨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이거 그리셨던 방법과 똑같아요. L형광을 하나 작성을 하시고 그 L형광에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자, 볼게요. L형광은 일단 로드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삽입에 들어가 보시면 삽입 탭에 여기 패밀리 로드라고 있고요. 자, 패밀리 로드 들어가 보시면 구조 프레임이 있습니다. 스틸 안에 L형광 같은 경우에는 여기 L 각도라고 되어 있어요. L 각도. 원래는 LC 뭐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L 각도라고 되어 있고요. 자, 얘를 열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뭐 사이즈 나오니까 이거 무시하시고 오케이 하시고요. 자, 이제 이 L 각도를 작성하기 전에 일단 치수를 좀 먼저 봐야 되는데, 이 L형광 같은 경우에는 치수가 이겁니다. 40 곱하기 40 곱하기 4t. 40 곱하기 40 곱하기 4t. 저걸 믿으시면 안 되고 실제 재보셔야 되겠죠. 실제로. 자, 여기 측정을 이용을 해서 첫 점과 끝점 재보시면 거의 40 나오네요. 자, 확인됐으니까 이제 6150에 가셔가지고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구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보호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L 각도 지금 100 곱하기 100 곱하기 7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복제를 해주시고요. 이름을 어떻게 바꾸셔야 돼요? 40 곱하기 40 곱하기 3.2t였죠? 40 곱하기 3.2t라고 하시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확인. 작성을 하실 때는 똑같이 하시면 돼요. 여기 위에 하셨던 방법과 동일하게, 자, 그리드 첫 점에서 시작을 해서요, 여기 그리드 끝점까지 이렇게 싹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단면도 1번에 들어가셔가지고 4t네요. 이거 제가 두께를 잘못 봤네. 가보시면 여기 지금 싹 그려져 있죠. 그쵸? 자, 일단 두께를 제가 다시 좀 조정을 할게요. 자, 이름 바꾸기 해가지고요. 끝에 4t입니다. 4t. 자, 두께는, 여기 제가 치수를 안 바꿨네요. 여기 40, 그 다음에 여기 40, t 값은 4t. 여기 B, D, 그 다음에 T 있죠? 요 세 개가만 조정하시면 돼요. 나머지 조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이즈 이제 조정이 됐고요. 자, 얘를 이제 이쪽에 갖다 놔야 되는데, 그 전에 요게 각도 맞추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보이는 이 파란색의 원점이 있는 위치가 참 애매해요. 그래서 이 위치를 요 끝으로 제가 맞출게요. 끝으로. 그러면 이제 조금 맞추시기가 편해지는데, 자, 그거 어떻게 맞추시냐면, 선택을 일단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Y 맞춤이라고 있어요. Y 맞춤. Y 맞춤이라는 거는 이 포인트의 위치를 좌우로 맞춰줄 수 있거든요. 자, Y 맞춤이 지금 원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점을 제가 왼쪽이라고 빼버리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왼쪽 끝으로 날아가죠. 그쵸? 근데 왼쪽이면 여기 아닌가요? 왜 왼쪽이 여기에요? 이러지만 이거는 이제 그리는 방향에 따라서 왼쪽이 될 수도 있고 오른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크게 개념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얘도 똑같아요. 여기다 갖다 놓고 각도를 맞추시는 게 편한데, 일단 무브 하셔가지고, 자, 구속 풀고요. 베이스 찍고, 그 다음에 세컨드를 여기다 이렇게 딱 찍어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틈이 이렇게 있죠? 요거는 용접입니다. 용접을 할 때 그 비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용접 비드. 그 비드 뭔지 아시죠? 이렇게 막 용암 같이 막 뿜어져 나오는 그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는 남겨 놓으셔야 돼요. 자, 얘를 이제 한번 돌려볼게요. 먼저 얘의 각도가 지금 13.1도죠? 그럼 얘도 마이너스 13.1도로 한번 넣어볼게요. 마이너스입니다. 13.1도. 자, 횡단면 회전했다가 얘를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돌죠? 그래서 13.1도 하면 되나? 해봤더니 점점 이상하게 돌죠. 그죠? 이게 참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도를 맞추기가 어렵다 그랬죠? 자, 다시 제가 0도에서 맞출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는 잘 들어보세요. 이걸 원점으로 해서 이 라인이 이쪽으로 돌면 되는 거죠. 그쵸? 이쪽으로 돌면 되는데 각도를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먼저 90도를 이렇게 싹 잡아요. 90도로. 그럼 여기가 90도죠? 90도에서 마이너스 13.1도 하면 나오는 각도가 있겠죠. 그러면 그 각에 이렇게 맞춰지겠죠. 그 각도에. 자, 한번 돌려볼게요. 자, 현재 상태에서 제가 는이라고 하고요. 90이라고 숫자를 집어넣으셔야 되겠죠. 왜냐면 그냥 집어넣으시면 수식이 안 들어가니까 반드시 여기 앞에 이렇게 는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90도 집어넣으니까 얘가 이렇게 딱 돌아왔죠. 그죠? 되네. 그래서 는 해주고, 자, 90도 마이너스 13.1도라고 제가 넣고 엔터를 딱 쳐봤어요. 이게 딱 들어가죠. 그죠? 이게 참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자, 복사하시면 안 되죠. 얘도 똑같아요. 7900선에 가셔가지고 얘도 똑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L 형광을 이렇게 잡아보신 다음에 중심은 기본으로 잡히거든요. L 형광 같은 경우에. 자, 지금 여기 또 안 잡히는 것 같은데, 자, 이게 잘 안 잡히네요. L 형광이 지금 여러 개가 섞여 있네요. 여기 잡혔네요. 자, 지금 잡았는데 얘도 당겨가지고요. 여기 끝에다가 딱 붙여주시면 되겠죠. 얘도 반대쪽으로 가서, 자, 여기 끝에다가 선택하시면 여기 L각도로 뜨죠. 자, 쭉 당겨가지고 딱 맞추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주단면도에서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카피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카피하실 때도 물론 구속은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안 붙는 데는 이렇게 탭을 눌러서 카피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자, 구속 풀고 이렇게 카피해 주시고, 카피하시다가 혹시 틀리셨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는 무시하고 통과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 해놓고 다시 와서 편집을 하시면 되니까 하다가 틀렸네 이러다가 스톱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도 이렇게 싹 잡아주시고, 여기도 있겠죠. 여기. 자, 여기도 구속 풀고 이렇게 싹 잡으시면 됩니다. 자, 됐으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L 각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요렇게. 자,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그죠? 자, 그래서 7900선에서 얘를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L 각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튀어나오지도 않죠. 그렇게 맞춰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자, 요 작업은 사실 여기서 스톱해도 되는데, 아이고,
여기서 스톱 해도 되는데